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저녁 9시 23분입니다. 오늘 좀 밖에서 놀다 온다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내일도 조금 좀 늦긴 늦을 건데요. 근데 내일은 이렇게 늦지는 않도록 조금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얼렁 진행해 볼게요. 미국 증시는 어제 이 물가지표 때문에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증시는요. 근데 물가지표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긴축 우려가 더 강화됐잖아요. 그죠? 긴축 우려가 강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최종 금리 레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뭐 그런 물가지표를 보고 이제 시장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악재긴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실제적인 그 반응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 되겠고요. 오늘 밤에 봐야 되는 경제 지표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라고 소매 판매 지표들인데 뭐 솔직히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가가 핵심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나름 인베스팅닷컴에서 이 별 3개로 분류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의 중요도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리테일 세일즈란 지표는 이제 물가 지표와 좀 연동이 돼서 해석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오늘 밤엔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 지표가 아니 저기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늘 밤에 예상치를 막 뛰어넘어서 너무 좋게 나오면은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더 강화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리테일 세일즈가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좀 소비를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지표가 나온다면은 긴축 우려는 다소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긴축이란 재료와 좀 같이 버무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오늘 밤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가 되겠네요.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는 약간 좀 순서가 안 맞긴 하지만은 뭐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일단 점검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경제 지표들 보는 중이니까요. 영국에서 다양한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습니다. 물가 지표들이요. 보시면은 코어 CPI가 6.3이었는데 예상치 6.2였는데 5.8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이거 전월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0.9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뭐 CPI도 보시면은 뭐 10.5였는데 10.1까지 떨어지고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월별 감소가 굉장히 좀 큽니다.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굉장히 언더 그 예상치를 하회하게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한 가지는 뭘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영국이나 유로존, 뭐 물론 영국은 EU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국이 어떤 일종의 뭐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서 아직도 역할을 하긴 하니까 영국이 지표가 저렇게 나왔으면은 생각보다 유로존의 금리 인상 전망은 조금 좀 낮춰질 수 있겠다.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일단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첫 번째, 달러 강세 유발 요인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시에 미칠 영향인데, 솔직히 증시에 미칠 영향은 뭐 저도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유럽 증시도 상승 중이고, 미국 선물 시장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호재로 받아들이자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악재로 받아들이자면 악재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반응도 호재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왜냐 어젯밤 미국 물가지표 봤는데 찐득했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있는데 이 지표 자체가 긴축 우려는 다소 좀 낮추는 그런 지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시장이 좀 좋아할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좋게 보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나쁘게 보자면은 뭐 월별 월 상승률이 마이너스 막 이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이걸 갖고 이제 뭐 영국의 경기 침체 우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 물론 이렇게 봐서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제 생각엔 조금 논리적이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주요 관심사가 긴축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 물가지표가 저렇게 낮게 나오면 일단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걸 보고 경기 침체 우려다 라고까지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밤은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그리고 증시도 일단은 뭐 유럽도 상승 중이고 뭐 미국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거를 긴축 우려 완화로 1차원적으로 일단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표들은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는데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보자면은 뭐 유로존의 산업 생산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좀 크게 둔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이야기는 지금 이제 거의 사실 쏙 들어가고 있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는 긴축이 다시 화두가 돼버렸기 때문에 배드 이즈 굿의 관점으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여전히 오락가락하죠. 어떨 때는 굿 이즈 굿, 배드 이즈 배드였다가 관점이 또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또 다시 또 살짝 넘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야 유로존은 역시 뭔가 좀 경기가 좀 비리비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일단은 긴축 우려 완화로서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리테일 세일즈 이것도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긴축이 시장의 어떤 핵심 관심사기 때문에 저게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굿 이즈 배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정도 한번 해봅니다. 뭐 자세한 건 일단 뭐 나와 봐야 알 거고요. 실제로 근데 예상치가 굉장히 좀 이번에 개선될 거라고 지표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코어 리테일 세일즈 보시면 지난번에 마이너스 1.1%였는데 예상치가 플러스 0.8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 시장의 일단 기대치는 뭐 일단은 좋은 걸로 일단 보고 있죠. 그죠? 아, 그래. 이번에 미국 경기 좋을 거야 라고 일단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엔 저것들이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 유럽 증시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 상승하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 기술적으로 아직도 어떤 그 박스권을 면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증시만 잠깐 보자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요렇게 박스권이죠. 대충 봐도요. 위에 오버슈팅 보여줘 놓고선 지금 이 자리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뭐라 딱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위로 넘어가야 가는 거고 아래로 붕괴돼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뭐 특별히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켜볼 뿐이고요. 오늘 아시아는 긴축 우려를 일단은 온몸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특히 뭐 중국 증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특히 하락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뭐 그런 모습 해서 하락을 했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뭐 더 심하겠죠. 그죠? 한국 같은 이런 자그마한 신흥국은 뭐 신흥국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워낙 그 한국 증시도 좀 다소 비이성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커서 사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버텼는데 아시아에서 한국만 오늘 좀 유달리 많이 급락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뭐 일본도 하락 마감했고 뭐 이런 모습이네요. 그죠? 요 정도. 하여튼 미국 긴축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 증시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지지난 중가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한번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고 어젯밤에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이제 이 시장의 관심은 긴축으로 쏠려 있고 그 긴축을 해석하는 웬만한 재료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뭐 남아있는 재료들은 파월 의장이나 뭐 이런 연준 사람들의 연설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거 양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료도 다 나왔고 양념도 다 발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무치거나 뭐 볶거나 뭐 튀기거나 뭔가 이제 요리를 좀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때에 온 거죠. 그죠?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젯밤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시장이 뭐 일단 혼조하게 저렇게 잘 버텨준 것 같다, 하방 경지성을 보여준 것 같다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부터의 실제적인 이제 반응이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될련지 한번 뭐 보자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뭐 중국 증시도 그림이나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상해 종합도 보시면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증시와 비슷비슷합니다. 예. 이 박스권이 좀 박스권 이 폭이 박스의 이 진폭이 크냐 작냐의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 다 일단 박스입니다. 네. 박스를 넘어가지는 다들 못하고 있고요. 다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재료들이 자꾸자꾸 등장은 하고 있어요. 뭐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물론 파월 의장이 2월 2일 날인가 2월 2일 날 요날 하긴 했지만은 사실 뭐 이 이야기를 했다고 딱히 뭐 고점이 더 높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자꾸자꾸 아무튼간 고용지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또 그리고 어제 물가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단 박스권 상단에 가서 안 좋은 소식들이 일단 자꾸 나오고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상황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딱 비슷한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쭈루지 봉들이 서 있죠. 이 자리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나 혹은 저항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일본 증시도 뭐 이런 식으로 박스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세계 증시가 일단 그래서 지난 1월 초부터 해갖고 이렇게 딱 급등을 했는데 다들 멈춰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는 요리할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왔고 이제 뭔가 본격적인 요리도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어떻게 요리가 될지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좀 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맛없는 재료들이 잔뜩 등장하긴 했습니다. 맛없는 재료들 어떻게 조미료를 잘 뿌려서 맛있게 요리가 되려는지 아니면은 요리에 실패하려는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로 튀느냐 아래로 튀느냐 이거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베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도 없고 사실 근데 이 지금은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맞긴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는 스트레스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생각들 해보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다양하게 고민해 볼 때고 컴퓨터 앞에 오래간만에 HTS 켜놓고 매매창 들여다 볼 때긴 합니다. 뭐 지금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지만 근데 뭐 지금 정도는 스트레스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편한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너무 걱정하고 머리 쓴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같은 거는 내가 걱정을 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걱정을 하면 되는데 이 주식은 내가 걱정한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걱정 많이 하는 만큼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좀 무심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여기에 막 신경을 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잘 놀다 오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 끝나면 모든 것을 때려치우시고 나가서 좀 편안하게 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저녁이 돼서 이제 미국장 개장할 때가 됐으니 또 잠시 컴퓨터 앞에 좀 오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다 박스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친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있게 전 세계 증시에서 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의 이거는 박스권 하단이 붕괴된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상방 보시던 분들 여기서 일단 주식 매집하시던 분들 붕괴됐으니까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매집하신 분들 매집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붕괴되면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때가 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고 더 이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약간 좀 의심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저항이에요. 아니 참 중요한 그 지지선이죠. 이게 1월 말 그리고 여기 2월 초 뭐 이런 자리들에서 몇 번씩이나 지지했던 자리란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지지선인데 물론 이걸 붕괴시킬 만한 재료이긴 해요. 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자리를 좀 지나치게 좀 급락으로 선물이 2점 몇 프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게 물론 폭락했지만 폭락이 아니긴 합니다. 요즘 변동성이 원래 크기 때문에 저 정도 빠져서는 변동성 지수가 별로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저 정도 빠진 거는 사실 빠진 것도 아니긴 합니다. 요즘의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 뭐 오일선이나 이런 관점들을 보면은 이 좀 어쨌든 오늘 힘을 분명히 쓰긴 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런 지지선은 이렇게 한 번의 붕괴가 뭐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래서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요. 붕괴됐어요. 그죠? 분명히 붕괴됐습니다. 애매하게 턱걸이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 확실히 318점 얼마 여기 중요한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킨 건데 다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제 생각은 신뢰도는 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주식을 모으셨던 분들 이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빨리 다시 박스권 상단 아니면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안착해주면 주식 여기서 매수하셨던 거 버티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도 회복 못하고 내일 모레도 회복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붕괴로 굳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일단은 뭐 물론 속임수도 물론 이게 오늘의 시세가 속임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향이 위쪽이 되든 아래쪽으로 되든 일단 오늘 나온 시세 이거는 일단 속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믿어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방향성 꺾였다라고 다시 가정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을 분명히 한번 높였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은 분명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더 정석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번에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봤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언젠가 또 저점이 나올 건데 거기서 또 내가 또 뭐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지수 상승 베팅 생각하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어떤 지지선 붕괴시켰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은 더 떨어지겠다는 의지로 보시는 게 맞긴 맞겠죠. 지금 당장은 더 떨어지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떨어지겠다고 하는데 거기 주식 사면 돼요? 그거는 논리적인 대응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더 강한 게 뭔가 나왔고 지지선 붕괴 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봐주고 아래쪽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아래쪽으로 보는 게 역방향 매매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된 상황에서 아래로 꺾이는 거니까 이건 조정일 가능성이 높긴 높지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여튼 이젠 아래쪽으로 보면 된다. 다만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보고 뭐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튼 박스권 하단 붕괴시켰습니다.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진짜 붕괴시켰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지만은 일단 뭐 강력한 매도세는 등장한 거고 저렇게 폭락할 만한 이유도 있었던 거고 미국 물가지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또 다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향 꺾였다고 봐주고요. 아무튼 여기서 잘해야 돼요. 그죠?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이 지금 아래쪽으로 만약 진짜 큰 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지지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 해놓고 보니까 두세 군데밖에 없긴 하네요.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 자리 하나. 그죠? 사실 중요한 지지선이라고는 세 개밖에 없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 지지선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지선이냐. 여기는 이런 자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력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아래쪽 보시는 분들이 깨길 희망할 텐데 이런 자리를 깨려면은 위쪽에서 굉장히 힘 관리 잘해야 된다. 이거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되고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스 조절 중요하다라는 거. 매일같이 폭락하면은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증시가 힘 관리를 잘 하기를 기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나는 아무리 봐도 대세 상승이다 하시는 분들은 증시가 여기서 빨리빨리 대폭락해서 빨리빨리 이 하락 에너지를 소진시키기를 기원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날 드리던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대응, 그죠?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 일단 했다라고 보고 아래쪽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 맞게 또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 쭉 드렸던 거고요. 풋옵션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오늘 급락하고 폭락했기 때문에 좀 이제 연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풋옵션들 꼬라지 이런 것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삐끗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여기서 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풋옵션이 어떻게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권이죠. 근데 풋옵션이 박스권 상단 돌파한 차 가면 어떻게 돼요? 얘도 레벨업 되면서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풋옵션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풋옵션들이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에 왔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한다면은 풋옵션들 대폭등할 수 있다. 풋옵션 대폭등하면 시장 대폭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풋옵션이 하반경 직성 만들고 연속적으로 살아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고도 못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일단 하반경 직성은 충분히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볼 수가 있겠고, 변동성 지수는 오늘 뭐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아래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시장이 폭락했지만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일단 지금 이미 오래 좀 이야기를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아침에 뭐 따로 좀 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콜옵션 관련된 거 때문에 요즘은 콜옵션이 좀 살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변동성 지수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변동성 지수의 모습들은 일단 뭐 지수 하락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변동성 지수 이야기는 좀 내일 할게요.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은 이제 어제가 진짜 딱 교과서적인 눌림의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교과서적인 눌림의 자리가 됐네요. 그죠? 방향 전환됐고요. 위쪽으로 가야 될 때 가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다. 뭐 위쪽으로 목표치 어디까지 보시냐? 뭐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목표치를 굳이 뭐 보지는 않습니다.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게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잡은 목표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위쪽으로 어딘가에 저항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떤 중기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디가 저항이 있을까? 여기 이런 자리들이 저항이 있겠네요. 뭐 1290원, 뭐 1315원, 그리고 여기 뭐 대략적으로 1350원 부근, 또 그리고 여기 뭐 1417원 이런 데 부근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항 자리들 그 대략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이런 저항들이 어떤 마디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돌파 한착 했으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리고, 돌파 한착 하면 다음번 목표치 여기까지 열리고, 돌파 한착 하면 다음번 목표치 여기까지 열리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뭐 상승 추세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제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뭐 만약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뭐 금융위기가 왔다, 큰일이 났다, 그럼 환율 아마 제 생각에 뭐 1600원 언저리 혹은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근데 별로 의미는 없다고요. 그래서 전 목표치 이런 건 딱히 뭐 이야기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괜히 목표치 이야기하는 게 김치국 먹는 행동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안 하고요. 하여튼 어딘가 저항이 있으니까 얘가 어딘가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못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 저항이 있다 이런 것만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달러 사신 분들 다시 위쪽으로 방향 전환 됐으니까 잘 견뎌 보시고 오랫동안 이익 누적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어디선가 여기 있는 이 정고점 자리 1440원, 1450원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쌓인 건데요. 하여튼 이제 이 밑에 어딘가에서 이제 달러가 올라가다 밀린다면은 이번엔 어딘가에서 밀리면은 진짜 달러 과감하게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치우고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번엔 달러 보유자분들 좀 대응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일 수 있어요. 만약에 언젠가 방향이 틀어지려고 한다면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달러 들고 계신 분들, 달러 들고 계신 기존의 보유자분들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신규로 이제 달러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별로 별 생각 없이 있어도 또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존 보유자들, 기존에 많이 들고 있던, 기존에 달러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특히 달러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 매우 집중해서 볼 때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이제 뭐 재료들은 다 나왔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우리는 시간 잘 보내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중요한 지지와 저항은 뭐 매일매일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제가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위쪽에 박스권 상단 어딘가 있고요. 그죠? 중요한 가격대 2월 2일 혹은 2월 7일 날 나온 양봉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아래쪽으로는 어디 붕괴가 돼야, 어디가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갈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딱 보면 다들 뭐 보이시죠. 그죠? 뭐 지금 현재는 뭐 대략적으로 일단 뭐 마디 가격 4120이라는 자리도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번에 2월 9일 날 하락했다가 반등했던 2월 9일 날 음봉의 종가, 이런 자리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자리에 붕괴시키면 아래로 가는 거겠죠. 이런 점들 간단하게 체크했고요. 나스닥은 뭐 나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위쪽에 어딘가 중요한 저항 자리들이 있고, 마디 가격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박스권 하단 자리가 어디가 있었는데, 근데 이 자리는 이제 한번 붕괴가 됐었으니까 이제 중요해진 건 2월 10일 날에 어떤 그런 종가 자리가 나스닥 지수엔 좀 중요한 자리가 됐죠. 이 자리가 붕괴되면 계속해서 또 아래로 가는 거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들 아직까지는 좀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어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라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위쪽으로 못 보는 것도 아니다.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이제 오늘 애매한 자리 탈출했는데 미국 증시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전히 뭐 대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떻게 오늘 밤에 요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기 달러 추세 전환 여부 이런 것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이 103.65, 뭐 103.6 이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돌파 한착하면은 달러 인덱스도 드디어 추세 전환입니다. 이런 거 추세 전환 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이 하반경 직성 잘 보이고 추세 전환 되려는지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금리들 특히 2년물 국채 금리가 쌍고점 만들고 꼬꾸라지는지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집중 좀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